오늘은 노르딕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배전으로 볶게 되면 맛이 단순해진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약배전으로 볶는 커피가 좋은 커피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 하나 때문에 강배전으로 볶는 커피가 싸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비싼 고기를 웰던으로, 그러니까 바싹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신비감은 없지만 존재감은 확실한 남자입니다.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면 강배전, 약배전, 중배전에 대한 이야기는 강배전 이야기라는 그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약배전은 레어다. 중배전은 미디움이다. 강배전은 웰던이다. 이제 뭔가 스테이크 고기의 익힘 정도처럼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노르딕 같은 경우는 약배전에 속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르딕이 어느 정도까지 약배전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절한 단어를 찾았어요. 노르딕 커피는 약배전, 그러니까 레어보다도 사실 더 덜 익어야 되거든요. 레어보다도 더 덜 익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약간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시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냐면 사시미는 아예 안 익힌 거니까 사시미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뭐랄까 샤브샤브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이래 익히려고 이래 살짝 불에다 갖다 였다 그냥 바로 빼는 거, 그게 노르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노르딕이 얼마나 약배전인지, 진짜 얼마나 익히다가 마른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약배전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앞에 보시면 노르웨이, 진짜 오리지널 노르웨이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온 원두들입니다. 사실 협찬을 좀 받았고요. 아는 지인께서 노르웨이 가셔가지고 요거를 다 사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맛은 다 봤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로 노르딕이 어떤지, 어느 정도까지 약배전인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 이 원두들을 같이 보면서 진짜 약배전보다도 얼마나 덜 익어야지 이게 노르딕인지 조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약배전을 왜 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원두를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거나 하나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 우간다 커피 이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한번 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뭐 어디까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초점, 네,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약배전이라고 보기에는, 그죠? 네, 지금 이 카메라에서 색감을 제대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까지 막 약배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중약배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노르웨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커피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덜 익힌 상태의 노르딕 커피를 하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노르웨이도 다양한 카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커피는 노르웨이에서 왔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노르딕 정도까지 약배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락. 하나 더 볼까요? 케냐 커피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짠, 초점. 보시면 이 느껴지실려나 모르겠네. 네, 주름이 굉장히 많고요. 엄마야. 주름이 굉장히 많고, 네, 상당히 약배전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더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는 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배전입니다. 주름도 잘 펴졌고, 네, 색깔도 좀 밝은 편이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게 노르딕이에요.
주름도 전혀 안 펴졌고 콩이 작고 땅땅합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네, 거의 팽창을 하지 않은 상태, 아주 초약배전이죠. 이게 노르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것도 노르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비교해 드릴 만한 게 뭐냐면, 사실 약배전도 화력 조절을 좀 달리하면 주름이 있는 상태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약배전 콩입니다. 근데 요거는 노르딕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되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보시게 되면 네, 비슷한 것 같죠? 로스팅 포인트는. 그래서 이게 로스팅은 이 색깔만 보고 구분을 하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콩이 색깔은 아까 노르딕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건 자세히 보시면 좀 콩이 팽창을 했다고요. 그죠? 어느 정도 팽창을 한 상태라서 콩이 조금은 부풀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주름은 다 안 펴졌지만 부풀어 있는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땅땅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도로 보셔도 돼요. 씹어 보시면 얘는 약간 생쌀처럼 좀 딱딱하고, 이 그냥 일반적인 약배전 색깔은 비슷하지만 얘는 씹어 보면 좀 더 잘 부서진다는 거죠. 이런 원두의 강도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노르딕은 진짜 콩 크기도 좀 작고 오밀조밀하고 좀 전혀 팽창을 하지 않은 정도의 약배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배전보다도 덜 익은 상태를 노르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노르딕은 약간 샤브샤브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냐면, 왜 노르딕인가? 왜 약배전으로 볶을까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보니까 어떤 바리스타들이나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약배전으로 가는 이유, 오늘날의 스페셜티 커피가 지속적으로 계속 약배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커피가 점점 좋아진다. 커피가 점점 좋아져서 더 다양한 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향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배전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맞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좋은 커피라는 개념을, 더 좋은 향미라는 개념을 결국에는 취향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취향 차이. 그러니까 저는 손님을 직접 대하면서 지금 커피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뭐 많은 손님들도 대하고 또 로스팅도 오래 해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커피를 다양하게 표현해서 주면서 느끼는 거는, 약배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약배전이 굉장히 어울린다고 볼 수 있지만, 강배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배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요. 또 중배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중배전이 어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배전에서 나오는 향미만이 좋은 향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커피라도, 파나마 게이샤 같은 매우 정말 신맛이 좋고 이런 커피라 해도 이런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 커피는 좋은 커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커피가 뭐 다른 농장과는 다르게 더 고된 노동을 또 사용해야 되고 또 많은 기술을 써서 뭐 농작을 했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커피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페셜티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뭔가 신맛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되는 향미들, 이것만이 좋은 커피다, 이것만이 비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배전으로 볶게 되면 맛이 단순해진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강배전으로 볶으면 맛이 단순해지고 다 비슷비슷한 맛이 나고 또 쓴맛이 나고 탄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맛이 뭐 다양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잘못 볶은 강배전이 그래요. 잘못 볶은 강배전은 탄맛이 납니다. 잘못 볶은 강배전은 쓴맛이 납니다. 잘못 볶은 강배전은 다양한 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볶았을 때의 이야기지, 잘 볶은 강배전은요, 이 강배전의 뉘앙스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세밀하고 다양한 향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약배전도 똑같잖아요. 약배전도 잘못 볶은 약배전은 풋내 나죠, 떨죠, 막 그냥 혀가 막 마르죠. 이 그냥 잘못 볶은 약배전도
똑같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배전도 잘 볶아야지 단맛도 좋고 신맛도 상큼하고 향미도 다양하고 이런 것이지, 약배전도 잘못 볶으면 맛이 단순해요. 그냥 레몬같이 신맛밖에 안 난다고요. 떫은 맛밖에 안 나고. 강배전도 잘못 볶으면 역시 그렇죠. 근데 잘 볶으면 정말 다양한 향미가 날 수 있는 매력적인 강배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약배전으로 볶는 커피가 좋은 커피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 하나 때문에 강배전으로 볶는 커피가 싸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강배전으로도 맛있게 볶는 연습을 계속하고 추출도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맛있는 강배전 커피가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강배전은 안 좋고 약배전은 좋다 이렇게 하면서 강배전 연습을 안 하고 약배전 연습만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있습니다. 약배전으로 볶아야지만 잘 어울리는 커피가 있고 강배전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커피가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약배전으로 볶아야 그 어떤 그 원두의 맛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커피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강배전에 또 잘 어울리는 커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어떤 바리스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기에 비유를 해요. 비싼 고기를 웰던으로, 그러니까 바싹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싼 고기는 레어로, 아주 육즙을 잘 담아가지고 레어로 먹어야 된다, 비싼 고기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비싼 고기라서 덜 익혀서 먹습니까? 비싼 고기라서 레어로 먹습니까? 이거는 진짜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스테이크의 스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좀 고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비싼 고기를 덜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요, 이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좋은 커피를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좋은 고기를 덜 익혀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심이요, 안심. 안심은 안에 있는 그 육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담백하기 때문에 덜 익혀서 먹었을 때의 그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기 좋기 때문에 안심을 덜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등심 같은 경우는 덜 익혀서 먹잖아요. 질겨서 못 먹습니다. 안 어울려요. 그리고 등심은요, 지방이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방 성분들이 어느 정도 녹아야지 고소한 맛이 나옵니다. 더 풍부한 맛이 나온다고요. 등심을 덜 익히면 지방이 안 녹았기 때문에 풍부한 맛도 안 나고 그냥 느끼하기만 해요. 고소한 맛도 안 나고 느끼하기만 하고 질기고 맛이 없어요. 비싼 등심을 레어로 먹는다.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비싼 등심은 미디움 웰던 이상으로 구워야 돼요. 그래야 이 지방 성분이 잘 녹아서 정말 고소하고 풍부한 그런 등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심은 웰던으로 가면 안 돼요. 안심은 안에 있는 육즙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손해거든요. 겉에만 씨어링이 딱 일어나면서 딱 바삭하게 익고 속은 아주 진짜 육즙이 풍부해서 딱 씹자마자 그 뭔가 덜 익었을 때 그 풍부한 육즙이 쫙 나오는 그게 안심이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덜 익혀서 먹으면 좋은 고기가 있고 많이 익혀야 좋은 고기가 있어요. 좋은 고기를 무조건 덜 익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예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배전으로 덜 익혀서 먹어야 좋은 그런 커피가 있고요. 좀 많이 익혀서 먹어야 좋은, 강배전으로 먹어야 좋은 그런 커피가 있는 거예요. 좋은 커피는 약배전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먹는 게 더 좋은 그 커피가, 이런 걸 보고 로스팅 해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주제가 노르딕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로스팅의 강배전, 약배전, 중배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주제가 노르딕이다 보니까 노르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런 건 또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경험인데요. 노르딕 커피는 약배전보다도 더 덜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르딕으로 로스팅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서 먹어보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노르딕을 좋아해서 대만에도 여러 번 갔다 오면서 그 유행하고 있는 노르딕 커피들을 다 마셔보면서 이 노르딕 커피 한때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빠졌었는데, 이 노르딕 커피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덜 익혔을 때 나오는 그 단맛이 있어요. 노르딕 커피만의 그 단맛이 있어요. 정말 덜 익었을 때 나오는 단맛. 풋내조차도 표현되기 전에 뭔가 드러나는 그런 단맛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 잡으면요, 사실 노르딕 커피는 어떤 커피를 볶아도 그 커피만의 매력이 좀 녹아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신맛이 좋은 커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커피 이런 것들도 노르딕에 잘 어울릴 수 있지만은,
그냥 신맛이 전혀 원래 안 나는 인도네시아 만델링 같은 이런 커피도 원래는 노르딕 약배전으로 안 뽑거든요. 그런 커피는. 근데 이 인도네시아 만델링도 덜 익히고 덜 익히고 덜 익혀가지고 노르딕 정도로 뽑게 되니까 이게 진짜 매력적인 커피가 돼요. 고소하면서 그 뭐랄까요, 어디서도 날 수 없는 그 달달한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뭔가 차를 먹는 것 같고 막 이런 진짜 만델링에서는 또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매력이 노르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로스팅이라는 거는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노르딕에 어울리는 커피를 찾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커피든지 하나를 내가 정해서 노르딕 포인트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볶을 수 있느냐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노르딕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노르딕 커피, 이 매력적인 커피를 열심히 연습하고 또 그거에 어울리는 로스팅과 그거에 어울리는 추출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맛있는 노르딕 커피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거고요. 또 좀 오해하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다뤄서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네, 제가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서 커피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좀 진실되게 커피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